끔찍해라. 그러면 이제 정적분 끝이네. 아니요, 정적분의 활용 하나 더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야, 그러면 이제 미적분 2 들어가. 그거 숙제 안 하네? 끝난 거야? 자, 좀 있으면 끝나지.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부정적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 정적분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얘네들은 이런 차이가 있다. 부정적분은 사람들이 왜 만들어냈냐면요, 미분이라는 걸 했잖아. 근데 거꾸로 역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야. 그래서 미분의 역작용으로 만들어진 게 부정적분이라는 이론이에요. 반면에 정적분이라는 이론은요, 부정적분과는 좀 다른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면적이 있어. 내가 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뭔 짓을 하냐면요, 아주 작은, 충분히 작은 이런 직사각형으로 이제 얘를 쪼개버리는 거야. 즉 여기에 있는 길이를 n등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넓이를 구했다. 넓이를 구한 후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n등분한 걸. 그럼 무한등분이 되지. 무한등분이 되면 이 직사각형에서 얘가 원래는 길이가 n분의 1이었는데 n자리에 무한대를 넣어버리면 뭐가 돼? 0이 되지. 길이가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그냥 선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이 선을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요런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정적분의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이론이 다르게 개발이 됐어. 근데 계속 개발을 하다가 나중에 딱 들여다보니까 얘가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부정적분, 얘는 정적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고요. 우리는 부정적분, 미분의 역작용으로서의 부정적분을 배운 후에 바로 이런 논리로서의 정적분을 배우고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를 조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부정적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고등수학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뭐가 아니다 라는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부정, 낫의 의미일까?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수히 많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으세요.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자, 정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이라는 의미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라는 녀석이 있어. 내가 얘를 보통 미분하잖아요. 미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f-x라고 도함수를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얘도 원래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때 요 함수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fx로 표현해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요, 이 fx를 요 스몰 fx의 원시함수다. 요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불러요. 이 녀석의 원시함수, 원래 맨 처음 미분되기 전에 시작됐던 함수다, 최초의 함수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fx의 도함수가 fx일 때, 즉 얘를 미분한 결과가 스몰 fx가 될 때 우리는 이 fx를 fx의 뭐라고 부른다?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예요. 자, 선생님 우리 지금 부정적분 배우는데요. 너희 부정적분 배워. 뭘 배우는 거야? 얘를 미분하기 전 상태의 식을 배우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기 전 상태의 식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 fx의 도함수라고 부른다. 다시, 얘는 뭐라고? fx의 부정적분, 얘는 fx의 도함수, 얘는 fx의 부정적분, 얘는 fx의 도함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정적분은요, 원시함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원시 함수. 원래 시작했던 함수. 예. 태초에 존재했던 함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얘를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해줘요? dx, fx 혹은 dfx, dx라고 표현하지. 맞아? 그러면 요게 요쪽으로 가기 위해서도 어떤 표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표현 방법이 바로요, 인테그럴이라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fx는 결국에는 스몰 fs를 부정적분한 즉 인테그럴 fx dx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와, 얘하고 얘는 서로 반대 개념이구나.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미분. 얘는 무슨 개념이에요? 적분 개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인테그럴이라는 애가 등장했어. 얘가 어떤 애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은요, 합의 의미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인테그럴을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 수열을 배울 때. 선생님이 수열을 배울 때 인테그럴을 어떻게 언급했냐면요. 여러분, 시그마라는 애랑 인테그럴이라는 애랑 있는데 얘네는 사실 같은 개념인데요. 시그마는 2, 3별량의 합을 구하는 기호고 인테그럴은 연속 별량의 합을 구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성질이 유사해요 라고 했어요. 시그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얘도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왜? 똑같은 애들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차이는 뭐냐면요. 시그마는 2, 3별량 딱 똑똑 떨어져 있는 녀석들을 더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1, 3, 5, 7 요런 것들의 합을 구하는 기호가 시그마였다면요. 인테그럴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연속 별량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데 사용이 돼요. 여기에 y는 fx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보이는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래, 나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자, 이 선이라는 건 계속 누적이 돼서 쌓이면 면이 되지. 맞아요? 그래서 선을 계속 더하는 거야. 선. 이 선을 계속 더하다 보면 여기 보이는 이 면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연속 별량이에요. 왜? 이 선들은 연속돼 있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녀석을 구하는 게 인테그럴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시그마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K는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무슨 얘기야? 야, K만 변할 거야. 어떻게 변할 거야? 1, K자리에 2, K자리에 땡땡땡 5 이렇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시그마 변수라는 게 생겨요. 맞습니까? 그러면 인테그럴도 변수라는 게 생겨야 되겠지. 그 변수가 바로 뭐냐면 얘가 적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럴 뒤에는 dt가 올 수도 있고 인테그럴 뒤에는 dy가 올 수도 있고 인테그럴 뒤에는 dx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적분 변수가 k였지. 적분 변수란다. 시그마 변수가 k였지. 여기서는 적분 변수가 뭐가 돼? x. 여기서는 t. 여기서는 y가 돼요. 즉, 요 문자에 관해서만 적분해주고 기타 문자는 상수 취급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요 시그마 뒤에도 K에 관한 시그마식에서는 N 이런 거 나오면 얘 뭐야? 상수에 불과했듯이. 맞습니까? 여기서도 요 사이에 Y에 관한 식이 나올 때만 적분을 해주는 거야. N이라는 식은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다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얘가 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x의 제곱 미분하면 뭐 나와? 2x. x제곱 플러스 1 미분하면 뭐 나와? 2x. x제곱 플러스 2 미분하면 뭐 나와? 2x. 근데 내가 역으로 가고 싶었던 거야. 야, 2x라는 식이 있는데 이제 얘를 적분해 볼 거야. 그러면 얘를요,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게 되면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얘가 될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어쨌든 얘는 적분하면 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내가 잘 몰라. 뒤에 뭐가 붙을지, 0이 붙을지, 1이 붙을지, 2가 붙을지 몰라요. 아씨, 뭐 붙는지 잘 모르는데 왜? 경우의 수가 정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경우가 가능하더라요. 그래서 이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가능성을 어떻게 표현해버린다? 그냥 x제곱 플러스 c라고 표현해버리고 c 자리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c 때문에 뭐가 돼버려? 얘는 부정확해지지. 즉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지. 그래서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EX라는 이 식이 있어. 근데 내가 원시함수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럼 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앞에 인테그럴 붙이고 뒤에 x를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나오는 식은요, x제곱 뒤에 뭐가 붙는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 자리를 뭐로 대체한다? c로 대체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때요, 요 dx 뒤에 붙은 요 x를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시그마 변수와 같은 케이스예요. 그리고 x에 관한 요 식을 우리 보통 x에 관한 어떤 식이 있어. 얘를 fx라고 부르지. 요 녀석을요, 적분을 당하는 함수다라고 해서 비적분 함수. 비적분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비적분 함수. 자, 그리고 요게 보이는 c를요, 상수는 상수인데 적분의 결과로 나온 상수다라고 해서 적분상수 c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요 녀석 보도록 하자. 자, 요런 상태네요. 4x를 미분했더니 4가 나왔어. 그치? 4x를 미분했더니 4가 나왔어. 근데 4를 이제 도로 어떻게 한대? 적분한대. 그럼 이렇게 도로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4를 적분한 결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대로 돌리니까 봐. 4x를 미분해서 여기로 갔지? 이제 4를 적분하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갈 거 아닙니까?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4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모른다야. 4x를 미분하면 4가 됐지만 4를 미분하면 4x가 될지 4x 플러스 1이 될지 4x 플러스 2가 될지 모른다 라고 해서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요. 다시 x의 세제곱을 미분해서 3x 제곱이 됐네요. 3x 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다. 2x의 제곱을 미분하면 4x가 됐네요. 4x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분의 개념입니다. 미분으로서의 역작용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fx를 적분한다라는 얘기는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라는 얘기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후 적분, 적분 후 미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희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 얘들아, d, dx, fx라는 식이 있다. 한 식은 인테그럴 fx, dx라는 식이 있다. 한 식은 fx라는 식이 있다. 자, 셋 중에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은 무슨 식이야? 맨 밑에요. 예, 맨 밑에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문제 속에 어떤 등식 속에요, 이런 구조가 보이면 나 얘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얘를 뭐 해버리면 된다? 적분해버리면. 미분과 적분은 역작용이니까 이렇게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어머, 나 적분 되게 싫어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얘하고 얘는 역작용이니까 서로 지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지워지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fx가 나온다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요 아래에다가 화살표 빼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등식의 양변을 통째로 미분하거나 통째로 적분해서 fx를 만들 수 있다. 그 fx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fx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하고 적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은 제일 처음에 미분부터 하고 있죠. fx를 맨 처음에 뭘 하고 있다? 미분하고 있어요. 미분하면 어떤 식이 되는데? f-x가 돼요. 그 후에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적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에 적분을 했다는 의미야. 자, f-x 적분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fx 플러스 c가 되죠. 자, 그러면 보자. 아래에 있는 식은요. 맨 처음에 fx를 뭘 하고 있어요? 적분부터 하고 있죠. 얘 적분하면 어떤 식이 됩니까? 대문자 fx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그 후에 얘 뭐 하고 있어요? 미분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요 fx는 미분하면 뭐가 돼? 그냥 fx. 상수씨는 미분하면 뭐가 돼?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돼. 와, 적분, 미분, 미분, 적분 요런 게 있을 때는 맨 마지막에 미분이 되는 게 우리에겐 사실 더 좋구나. 맨 마지막에 적분이 되면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생겨버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식을 보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오, 얘하고 얘는 서로 역작용이니까 그냥 사라져서 얘는 fx만 남을 거야. 단, 맨 마지막에 인테그럴이 붙어있기 때문에 플러스 c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작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미분이 왔으니까 아싸! 그냥 얘는 fx가 될 거야.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생긴 등식이 주어졌어. 근데 f1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얘를 보니 아씨 문제 되게 어렵다. 저 막 인테그럴 있고 이래서 되게 어렵다. 자, 나쁜 인테그럴은 없앨 수 있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양변 미분하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 미분해버리면 좌변의 식은 그냥 xfx가 될 거고 우변의 식은 3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죠. 결국 이 식은요. x로 묶으면 3x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므로 우린 뭘 알 수 있어? fx는 뭐가 되겠구나? 3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그러므로 f1의 값을 구하면 답은 5가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게 쉽죠? 예,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다 내셨어요? 정답 낸 학생도 있는데 자, 15초 후에 같이 볼게요. 답은 몇 나옵니까? 1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식을 주고요.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런데 딱 봤더니 어머 선생님 이런 거 역작용이잖아요. 얘는 없어지잖아요. 결국 우리는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런데 적분이 맨 마지막에 돼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c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래?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읽지? 상수항이라고 읽습니다 라고 했지. 상수항이 1이다 라고 나와 있네. 어머 얘 상수항이 1이래. 그러면 c가 몇이 된다는 얘기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F2를 구하래요. 1 대입하면 답은 1. 엄청 쉽죠? 자,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사실은요, 지금 배우는 요 이론은요, 미적분 2에서도 사용을 해. 그런데 미적분 2까지 확장이 될 때 딱 한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미적분 1에서는요, n이 0 또는 자연수일 때에 한해서만큼은 인테그럴 xn제곱 dx, 즉 xn제곱을 미분하는 방법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야 라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요 공식은요 다 사용될 수 있어. 딱 한 경우를 빼놓고. 어떤 경우?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미적분 2에 가서 배울 거니까 그냥 저거만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1 수준까지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어떤 녀석을 가지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요, x의 5제곱을 가지고 있다. 얘를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5에다가 1을 더합니다. 6이지? 6분의 1 x의 6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자. 인테그럴 x의 여기 3 붙일까? x의 제곱의 dx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있었는데 2에다가 1 더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사라져서 얘는 뭐가 되겠다? x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된다요. 자, 인테그럴 5x의 제곱의 dx. 예, 이제 빠르게 풀어보자. 시작! 3분의 5 x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인테그럴 x의 0제곱의 dx. 얘 뭐가 되겠습니까? 1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 생략 가능하고요. x의 1제곱이지. 그리고 플러스 c네. 결국 얘는 뭐가 나온다? x 플러스 c가 나온다예요. 그런데 x의 0제곱이 뭔데? 1이었어 원래. 그치? 와, 1은 x 플러스 c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보자. 3을요 적분해 버릴 겁니다. 얘 뭐 나오겠습니까? 3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할만하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요 공식까지 외웠지? 외웠지? 그러면 이제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요. 자, x의 0제곱을 적분을 해버려요. 근데 x의 0제곱은 1이지. 자, 인테그럴 1 dx는요, 수학에서 조금 더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써버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테그럴 dx, 중간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요 이론상에 의하면 0 플러스 1분의 1의 x의 0 플러스 1이므로 뭐와 같다? 플러스 c 붙여야지. 플러스 c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n이 5일 때 요거 하나만 풀고 가자. 얘 뭐 나옵니까? 시작! 6분의 1 x의 6제곱 플러스 c라고 푸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쳐놓을까? 예, 인테그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인테그럴 k, fx, dx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적분 변수가 뭐야? x지. 그럼 k는 그냥 상수에 불과하지. 상수는 인테그럴 앞으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예요. 시그마랑 똑같죠? 자, 그리고 2번은 뭐야? 인테그럴은 누구를 좋아한다?
덧셈을 좋아한다. 3번 공식은 인테그럴은 누구를 좋아한다? 뺄셈을 좋아한다. 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안 보이지? 즉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인테그럴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g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식은요. 인테그럴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gx dx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은 너희들이 정리할 수 있겠네?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맞춰보세요. 그럼 얘는 시그마처럼 뭐였냐 그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곱셈 나눗셈은 싫어한다. 결론 말해보도록 할까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큐에 풀어버리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 너무 기니까 그냥 한 큐에 이렇게 합치해서 얘는 공식을 역방향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현명해. 되겠죠? 예, 인테그럴을 이렇게 막 힘들게 쪼개지 않잖아. 우리 시그마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플러스 K의 제곱이 있으면 얘를 그냥 보면서 막바로 2분의 보고 1 더하고 더하기 6분의 보고 1 더하고 2개 합 이런 식으로 풀지. 어떤 미친 사람이 시그마를 쪼개야지 나는 풀 수 있어 라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시그마를 배우느라서 굉장히 손쉽습니다. 수월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딱 봤더니 어씨 난리 났네. 이런 건 그냥 어떻게 정리해버리는 게 편하다? 그냥 인테그럴 한 번으로 몰아버리는 게 편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x의 99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의 dx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을 적분을 해버리게 될 거예요. 자, 얘 적분하면 몇 나옵니까? 100분의 1의 x의 100제곱 플러스 얘 적분하면 뭐 나옵니까? x의 세제곱. 얘 적분하면 뭐 나옵니까? x.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붙여주는 센스 c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이론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나는요 그냥 가고 싶거든요. 그냥 얘 요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그냥 계산을 해버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얘 적분하면 100분의 1의 x의 100제곱이고 여기서 적분상수 하나 나오고 얘 적분하면 3 곱하기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서 여기서 적분상수 하나 나오니까 다르니까 1, 2 구분해주고 여기에서는 x 플러스 또 하나 나오니까 C3 오이씨 C가 3개나 되는데요? 이거 어떡해요? 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분상수 C는요 관념적인 상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지 몰라? 라고 해서 붙여놓은 거야. 근데 뭐가 올지 몰라가 3개나 돼 상수가. 그러면 이 3개 다 쓸 필요 있어 없어? 이거 다 계산했더니 뭐가 올지 모르는 상수 하나가 붙어 라고 얘기해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요 요 적분상수 C에 대해서 화살표를 빼서 좀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수히 많은 상수를 대표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상수를 대표하고 있다. 고정된 상수라기보다는 관념적 상수이므로 식에 한 번만 써주면 된다. 고정된 상수라기보다는 관념적 상수이므로 식에 한 번만 써주면 된다. 고정적인 상수라기보다는 관념적 상수이므로 식에 한 번만 써주면 된다.
고정된 상수라기보다는 관념적 상수이므로 식에 한 번만 써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되겠죠? 식 하나에 적분 상수가 여러 개 나올 필요는 없어. 식 하나에 하나야.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이거 뭐라고 있는 거랬어, 선생님이? 상수항은 0이다. 어머, 너 0이래. 너 없다야.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F